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윤청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살펴보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유화정책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이 북한 해역에 표류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불을 태워 죽이는 만행을 보였는데도 평화가 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모 여당 국회의원은 북한의 8차 당대회 메시지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해 조금 더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요구를 속에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북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을 포용해 나간다는 유화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청와대에서 22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년을 우리, 즉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자신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절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1월 11일 신년사에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은 합의사항이라면서 김정은 답방 실현을 희망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조차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월 20일에는 북한 김여정으로부터 남북 대결적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난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고 문 대통령 대북 특사로 미북 정상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장관으로 기용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 출범에 맞추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의로 교착 상태에 빠진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려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의 여건 조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월 24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은 어렵다 하면서 참가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더 나아가 2월 2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완화를 주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핵개발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간과한 유화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9월 30일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은 독일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마치고 런던 헤스턴 비행장에 도착하여 나는 오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히틀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 지역을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이 의사에 반하여 독일에 할양하는 미넨 협정을 막 체결하고
귀국하면서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체인벌린은 그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나는 오늘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를 말입니다. 모두들 집에 돌아가 편안한 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독일군은 주데탈란트로 진격하여 이 지역을 무혈 점령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죠. 당시 유럽인들은 독일과의 전쟁을 회피하였다며 뮌헨 협정을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스웨덴 의회는 1939년 1월 체인벌린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정적이었던 윈스턴 처칠과 당시 영국 외무장관 등 몇몇 사람만이 뮌헨 협정에 반대하였습니다. 처칠은 전쟁을 불사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히틀러는 체인벌린 수상 및 이탈리아 무솔리니 총통, 프랑스 달라디에 총리와 함께 뮌헨에서 사자 담판을 하며 전쟁을 도발하지 않겠다. 향후 모든 분쟁은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한다는 약속을 했고 체인벌린과 달라디에는 히틀러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을 병합했고 9월에는 폴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는 강대국들의 약속이나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 정책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남북 지도자들이 만나고 DMZ 내의 초소들을 없애고 수개의 전방 사단들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여 평화가 얻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통일 의지를 버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바라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떠한가요? 김정은 시대인 2016년 6월에 수정된 북한 헌법 서문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국의 통일은 김일성, 김정일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북한은 지난 1월 김정은 통치 10년을 맞이하여 5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해야 한다는 대남 전략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즉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한반도 전체가 김일성, 김정일의 나라가 되었을 때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5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화력 타격 시범훈련을 지도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9년 이래 북침 연습전쟁의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이야말로 북남 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선결 조건이요 근본 전제라고 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보고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평화 타령을 하는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하면서 남쪽에 대한 경고라고 이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협박을 가함은 물론 이러한 행위가 한미 합동군사훈련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도 있습니다.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개발을 통해 핵무기의 전력화에 성공한 북한이
단거리 공격 수단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전역을 핵 공격의 사정거리에 넣어 주한미군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해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 경량화는 물론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여 자신들이 한반도 적화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평화와 안전은 보장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평화는 김정은과의 굴종적 대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아는데 우리 정부만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화는 한민족 전체를 주체 사상의 노예로 만들려는 김일성 족벌 체제가 없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정상적인 실시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